도시는 거대한 엔진의 힘으로 공중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성장이라는 연료를 태워 도시를 높이 밀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기로 온 도시가 따뜻했습니다. 기술자 메릭은 엔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황금이 만들어지고 그 황금이 다시 우리를 지탱해주지. 반면 정치인 베스퍼는 모든 시민이 당장 풍족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베스퍼는 엔진실 깊숙이 보관된 황금 창고가 화수분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황금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스퍼는 메릭을 찾아와 요구했습니다. 황금들은 창고에 쌓여 있을 게 아니라 굶주리는 이들을 위한 빵과 집이 되어야 해요. 메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스퍼, 이 연료가 없으면 엔진은 멈추고 우리 모두는 추락하고 말 겁니다. 결국 베스퍼는 다른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어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시민들에게 황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베스퍼가 건네주는 황금을 받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계속되면서 엔진실은 비어갔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었고 엔진의 웅장한 박동 소리는 힘없는 기침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베스퍼는 다시 창고를 찾았지만 그곳엔 차가운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계속 황금이 솟아나야 하는데 이건 마법의 화수분이 아니었나요? 갑자기 도시 전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엔진이 멈추자 도시는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베스퍼와 메릭은 서로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베스퍼 성장이 멈춘 곳에는 나눌 것도 남지 않습니다. 메릭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화수분이라 믿었던 것은 우리가 땀 흘려 가동한 엔진의 산물이었을 뿐이에요. 연료가 없는 개혁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도시는 다행히 추락을 멈췄지만 훨씬 낮고 어두운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메릭과 베스퍼는 작은 불씨부터 다시 키워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경제 성장 없이는 개혁을 위한 돈도 없다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국가는 분배하고 소비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지갑은 오직 산업과 생산 활동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논쟁은 이 기본 사실을 외면한 채 재정이 마치 무한정 존재하는 것처럼 전개됩니다. 이번에는 성장, 재정, 개혁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위에 명확한 가치 판단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국가 재정의 모든 원천은 세금이며 세금의 궁극적 근원은 산업활동입니다. 기업이 생산하고 고용하며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세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과세 대상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점에서 국가는 수익 창출 주체가 아니라 이전, 배분의 주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재정 논의는 현실을 떠납니다. 성장 없는 재정 확대는 결국 미래 소득의 선취이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담 전가일 뿐입니다. 국가가 국채 발행이나 통화 확대를 통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자원의 시간 이동입니다. 국채는 미래 납세자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이고 통화 팽창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귀결됩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공기업이 흑자를 내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이 지불한 요금의 재분배일 뿐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국가는 소비만 할 뿐 돈을 벌지 않는다는 명제는 과장이 아니라 회계적 사실입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의 오류는 재분배가 성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눌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재분배는 갈등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 재분배 강화는 일부 계층에게 단기적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저하를 통해 오히려 분배 여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입니다. 파이가 줄어드는데도 계속 나누려 한다면 결국 모두의 몫이 작아집니다. 금융의 본질적 역할은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이 산업과 분리되어 단기 투기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때 자본은 생산성을 잃고 재정 의존적 구조가 강화됩니다. 건강한 금융 시스템은 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금융을 탐욕의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성장의 엔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태도입니다.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구조 개혁은 모두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재원은 선언이나 도덕적 명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개혁은 대부분 성장의 과실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장 없이 추진된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후퇴하거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성장 없는 개혁은 실제로는 개혁 없는 성장 정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냉혹하지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현실입니다. 여기서 명확한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경시한 채 분배와 개혁만을 외치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고결해 보일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무책임합니다. 이는 국가의 지갑을 무한한 공공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장의 토대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장을 경멸하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연료를 끄는 채 목적지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갑은 산업이 채웁니다. 국가는 그 지갑을 열어 쓰고 나누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개혁은 구호로 남고 재정은 고갈됩니다. 경제 성장은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성장 위에서만 분배도 복지도 개혁도 지속 가능합니다. 금융과 경제를 논할 때 위험한 태도는 돈은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는 데서만 책임 있는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